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도 있듯이 음식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427강입니다. 오늘은 쌀미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쌀미자입니다. 이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고 곡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쌀미자는 8발자가 2번 겹쳐 있고 10자로 구성되었죠. 이 중에 8발자는 숫자 8을 의미하고 10자는 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미자가 의미하는 그 쌀은 88번의 수고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쌀은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정성의 결과라는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모내기를 하여 수확을 할 때까지 수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 많은 수고를 88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쌀미자는 88번의 수고로 쌀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으로서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정성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로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로부미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는 가난해서 매일 쌀을 등짐에 져서 백리밭까지 운반하여 그 운임으로 양친을 봉행했다는 말입니다. 지극정성의 효심을 말하는 그런 사자성어인 것이죠. 또 현미라고 할 때나 백미라고 할 때도 쌀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미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기운 기자입니다. 이 기운 기자는 기운을 의미하고 기백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기운 기자는 기운기변의 쌀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운기변은 공기의 흐름을 표현하기도 하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고 음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운기자가 의미하는 그 기운은 음식으로 생기는 활발한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어서 몸에 생기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운이라는 것이죠. 기운이라는 것은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운이 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밥 한 그릇이 지친 청년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 작은 밥 한 그릇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죠. 기운기자는 음식을 먹어서 몸에 생기는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서 그 원천이 쌀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호연지기라는 말이 있죠. 호연지기는 도의에 근거를 두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백이라는 말에서나 시세라는 말에서 기운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미자가 포함된 두 번째 관련자는 차례번자입니다. 차례번자는 차례를 의미하고 횟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차례번자는 삐침별자에 쌀미자에 밭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삐침별자는 비롯되다는 의미입니다. 또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고 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밭전자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차례번자는 밭에서 비롯되는 쌀에는 차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할 때까지 정해진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자란 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차례가 있습니다. 성장 순서가 있는 것이죠. 밭에서 자라는 그 작물이 쌀이 될 때까지 차례가 있다는 게 차례번자의 표현입니다. 작물의 성장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농부의 일하는 것도 차례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차례번자입니다. 불침번이라는 말 있죠. 불침번은 자지 않고 번갈아 실내의 경비와 안전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하는 일이죠. 또 번호라는 말에서나 직원이라는 말에서 차례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미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무리류자입니다. 무리류자는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류자는 쌀미자와 개견자와 머리혈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고 음식을 의미합니다. 또 개견자는 개를 의미하고 머리혈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류자는 음식을 두고 개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음식을 먹으려고 밥그릇에 머리를 내미는 모양을 무리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개들이 일제히 모여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밥을 먹일 때죠. 사료를 줄 때 개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사료로 달려드는 것이죠. 서로 음식을 먹으려고 모여드는 개들의 무리를 무리류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유유상종은 사물은 같은 무리끼리 따르고 같은 사람은 서로 찾아 모인다는 뜻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종류라는 말에서나 육류라는 말에서도 무리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미자가 포함된 네 번째 관련자는 헤아릴 요자입니다. 헤아릴 요자는 헤아리다는 뜻도 있고 교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헤아릴 요자는 쌀미자와 말두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고 식량을 의미합니다. 말두자는 말을 의미하고 드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요자는 쌀을 드지라는 것이 헤아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쌀의 양을 알기 위해 두지라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쌀의 양을 헤아리는 도구로서 말이라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입니다.
이보다 작은 것이 되가 있죠. 이 되가 10개면 한 마리 됩니다. 이 말로 잰 8마리 한 가마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쌀의 양을 헤아리는 것이죠. 헤아릴 요자는 쌀을 두지라는 것이 헤아림이라는 뜻으로서 가진 쌀의 전체를 두지라여 식량의 숫자를 파악하는 그런 모양을 설명합니다. 임대료라는 말이 있죠. 임대료는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또 요금이라고 할 때, 급료라고 할 때도 헤아릴 요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미자가 포함된 5번째 관련자는 혼미할 미자입니다. 혼미할 미자는 혼미하다는 뜻도 있고 미혹하다는 뜻도 있죠. 이 혼미할 미자는 쌀미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쌀미자는 쌀을 의미하고 식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갈착자는 가다는 뜻으로서 진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할 미자는 쌀이 가면 혼미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량이 없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혼미라는 말은 정신이 헷갈리고 흐리멍텅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살 그 식량이 쌓여있는 창고에 쌀이 없어지면 가장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쌀들을 많이 수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호남평에서 수확한 쌀들을 일본께로 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고 나면 한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혼미해집니다.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한 것이죠. 혼미할 미자는 공동체 식량이 없어지면 막막하고 아찔한 상황을 혼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아보소가 있죠. 미아보소는 길을 잃어 집을 못 찾는 아이들을 보호하여 집이나 부모를 찾아주는 곳이지요. 또 미국이라는 말에서나 미궁으로 빠졌다 할 때 미궁이라는 말에서 혼미할 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427강으로서 쌀미자를 중심으로 한 5개 한자를 모아 세트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쌀로 대표되는 음식의 확보가 우리의 평안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죠.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